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에 관한 이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야심찬 이론일 거예요. 바로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라는 건데요. 뇌가 하는 모든 일이 단 하나의 규칙을 따른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심지어 믿음을 갖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딱 하나의 원리로 전부 설명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이 바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뇌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뇌는 그냥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예측기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뇌가 어떻게 예측 엔진처럼 돌아가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론을 만든 칼 프리스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만나볼 겁니다. 다음으로 이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움 최소화 규칙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이 이 규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불안이나 인공지능 같은 데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과연 이게 새로운 만물 이론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뇌의 예측 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은 뇌를 과거를 처리하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기계로 본다고 했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론은 딱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현대 뇌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바로 유니버시티 컬리지의 런던의 칼 프리스턴 교수입니다. 이분의 연구가 현대 뇌과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분의 업적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경과학자 1위로 뽑혔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fMRI 같은 뇌 영상 있잖아요. 그걸 분석하는 표준 프로그램을 이분이 개발했어요. SPM이라고 하죠. 또 뇌의 여러 영역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모델링하는 DCM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룰 자유에너지 원리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학계에서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이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놀라움 최소화 규칙인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규칙 하나가 어떻게 뇌와 생명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예측 오류입니다. 다른 말로는 놀라움이라고도 해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제 뇌가 곧 문이 열릴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럼 그 예측과 현실 사이의 차이, 그게 바로 예측 오류, 즉 놀라움인 거죠. 프리스턴의 주장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놀라움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측이 현실과 달라서 놀라움이 생겼을 때 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왼쪽 길처럼 내 예측의 바탕이 된 뇌 속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던지, 아니면 오른쪽 길처럼 아예 세상을 바꿔서 내 예측의 현실을 맞추던지, 둘 중 하나인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이 레몬은 엄청 실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달콤해요. 그러면 이게 신품종이라 단 거구나 하고 뇌 속의 정보를 바꾸는 거죠. 반면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레몬이 너무 시다고 예측했는데 정말 쉬어요. 그럼 이 신맛이라는 놀라움을 없애기 위해 설탕을 뿌리는 거죠. 현실을 바꿔서 내 예측, 단맛을 원했던 애 맞추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였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내 예측이 과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실험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는 본능적으로 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방이 어둡다는 거죠. 예측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놀라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움을 없애기 위해 행동하죠. 바로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불이 짠 하고 켜지면 현실이 내 예측과 딱 들어맞게 되고 놀라움은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탐색하고 행동하는 존재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론이 가진 정말 놀라운 확장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원리 하나로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세계와 우리의 정신건강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영역, 이 둘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이 이론은 우리가 겪는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예측 오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걸로 다시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놀라움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우울증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의 부정적인 예측 모델을 바꾸지 못하는 좀 경직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병은 뇌에서 예측 오류 신호 자체가 너무 강하게 발생해서 아주 평범한 현실조차 끊임없는 놀라움으로 느껴지는 상태로 설명하기도 해요. 정신건강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는 어떨까요? 이 원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누가 보상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호기심해가지고 세상을 탐험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학습하는 훨씬 더 인간과 닮은 지능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이론의 야망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자유에너지라는 이름 때문에 이걸 자꾸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이랑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에너지는 연력학 에너지가 아니고요. 정보 이론에서 쓰는 수학적인 용어예요.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놀라움의 총량,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의 진짜 핵심은 살아있는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값을 최소화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프리스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부 모델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의 노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계속 예측하고 그 예측 모델을 유지하려는 그 끊임없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의식이라는 아주 심오한 통찰을 던져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뇌가 세상을 예측하는 기계이고 모든 생명은 놀라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아주 거대한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이 객관적인 진짜 세상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예측에 불과하다면 그 예측이 틀렸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